안녕하십니까. 귀농신사TV 지용국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귀농귀촌 로드맵, 귀농귀촌 성공 전략. 오늘은 그 7번째, 준비 없는 귀농은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귀농귀촌 성공 전략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귀농귀촌 준비 단계를 먼저 한번 보면, 먼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귀농교육과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선정하고 장목을 선택한 다음에 채무 설계를 합니다. 생활자금이나 여러가지 자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농업은 경영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사업계획을 반드시 세우는 게 좋습니다. 사업계획을 갖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주 시기를 확정해서 이주하게 되면 본격적인 귀농인의 삶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삶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족동의입니다. 귀농귀촌은 생활 터전이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홀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대개 이제 남편 되시는 분께서 부인 되시는 분께 우리 농촌에 가서 살자, 귀농하자라고 하면 나는 못 간다. 당신 먼저 가서 성공하면 갈게 라든가, 당신 가서 하는 거 봐서 갈게, 당신이 가서 터 잡아놓으면 갈게, 아니면 막내 결혼시키고 갈게,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가도 일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홀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결국에 가족이 함께 내려올 때까지 두 집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도시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비용도 많이 발생할 거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실 도피성 귀농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자, 다음은 도시에 일자리도 없는데 농촌에 가면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도시에는 일자리도 없다. 그래서 난 가겠다. 귀농에는 지원이 있다는데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귀농에는 물론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원은 거의 융자입니다. 실제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하는 사업 몇 가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귀농하게 되면 3억을 준다 하더라. 정부에서 지원한다더라. 그런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지원도 없다. 말로만 그러고 전부 이거 좀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귀농의 지원 정책을 사전에 전혀 사전지식이 없이 접근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먼저 귀농하기 전에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은 해서 즐거운 일이 있고 해서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구도 교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남자분들도 그런 분 계세요. 나는 기계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기계하고는 전혀 소질이 없다. 그래서 기계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 노동, 뭐 풀을 뽑는다든가 죽으리고 앉아서 뭘 한다든가 모종을 한다든가 이런 걸 못해요. 제가 삽질, 괭이질 이런 건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 또는 이웃과 잘 어울리는가. 도시는 개인적 삶입니다. 어찌 보면 개인적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이사 오는지 모르잖아요. 옆집에 아이가 몇 살인지, 옆집 아이가 학교 몇 학년이 다니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예. 그러나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입니다. 농촌에는 대문이 없습니다. 전부 문을 개방해 놓고 삽니다.
집안에 어디 외출할 때도 집안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함께 품앗이도 하고 같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 조용히 살기 위해서 농촌으로 내려왔는데 왜 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잘 어울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귀농인가 귀촌인가를 확실히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려올 때 면사무소에 전입신고할 때 귀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귀농하면 서울에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나 짓지 그래서 내려온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귀촌하면 서울에서 잘 살다가 이제 뭐 나이 들고 해서 농촌에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함께 삶을 살기 위해서 내려온다, 이런 그 어떤 분위기,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귀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귀농이라는 게 농업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농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영농을 한다 하는 것이 대단한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0평방미터 이상 300평입니다. 300평 농지가 있으면 귀농인이 되지 않습니까? 농지원부도 만들 수 있고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농촌으로 내려와서 살면서 적어도 상추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추 심고 마늘 심고 시금치 심고 양파 심고 토마토 맨나무라도 심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오이도 심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직접 기른 농작물을 가지고 바른 먹거리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몇 가지 하면 300평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300평은 굉장히 넓은 땅이지만 농촌에서 300평이라는 건 그건 땅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귀촌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혀 농업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살아보니까 거기에다가 좀 고추도 맨나무 심어야 되겠고 오이고추도 심어야 되고 매운 고추도 심어야 되겠고 청양고추도 심어야 되겠고 뭐 이런 몇 가지 좀 심으려고 보니까 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300평 그거 뭐 얼마 됩니까? 그러면 바로 귀농인이 농정부가 만들 수 있는 귀농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살다 보면 사람이란 일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자금 수요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기 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사고 싶어요. 아니면 내 집을 좀 아주 괜찮게 고치고 싶어요. 이랬을 때 귀농인이라면 귀농인 창업자금이나 또는 주택 구입 신축자금을 융자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정착하는데 조기 정착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귀농을 준비할 때는 귀농이 됐던 귀촌이 됐던 교육 100시간 이상은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귀촌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땅을 한 300평 이상 이렇게 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바로 귀농인이 되는데, 귀농인 창업자금 그 일부라도 하다못해 1000만 원이라도 뭐 융자를 받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때 귀농 교육 100시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혀 내가 안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귀농 교육 100시간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6개월, 7개월, 1년 걸려버려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적기에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그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농교육은 100시간 이상 받아놓으시는 게 좋은데, 귀농하시기 전에 서울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귀농귀촌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려오셔서 현지에서 귀농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시일을 전입한 후에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서울 양재동에 가면 AT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귀농교육을 합니다. 안성에 가면 한국농업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귀농교육을 합니다. 여기서 뭐 120시간짜리, 110시간짜리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인문교육도 하지만 현장을 탐방하는 현장 실습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견학도 있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서울 서초 방배동에 있습니다. 방배동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가시면 거기서도 귀농교육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여러 군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프라인 교육은 받는 만큼 귀농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온라인 교육도 있는데
농정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죠. 농정원 농업교육 포털에 접속하시면 여기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포털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 또 농업기술 기능교육이 있습니다. 농업기술도 기능교육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은 이수 시간의 50%를 인정하되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0시간을 받으면 50%면 50시간인데 인정되는 시간은 40시간. 80시간을 온라인 교육을 받았으면 40시간 그대로 인정이 되겠죠. 하시길 바라고요. 정보를 수집하는 그 수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기농기촌 박람회가 각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농림수산식품, 축산식품부라든가 그 다음에 각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기농기촌 박람회를 합니다. 그 각 지자체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거기서 기농기촌 상담도 하고 이러는데요. 거기에 가셔서 상담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농기촌 지원센터 방배동에 가시면 거기서도 개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 기농기촌 지원센터를 방문하셔도 현지에서 방문하셔도 됩니다. 정보 수집에서 그러면 어떤 정보를 수집할 거냐? 첫 번째는 환경 정보입니다. 그 지역의 환경, 귀농 정보, 그 지역의 귀농에는 귀농한 이들이 많이 있는지, 귀농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도를 갖고 있는지 지자체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고요. 주택 정보, 당장에 내가 이주를 하게 되면 주거할 주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주택을 살 수도 없고, 또 빈집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또 주택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폐가가 된 빈집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용 가능한 그런 빈집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는 대형 가족 실습농장이 있다고 그랬죠. 10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그 집에 여유 공간은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또 귀농인의 집 5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년 이내에서 임시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빈집이 빈 상태로 있는 집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사시고 계신 분이 언제쯤 다른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봐야죠. 농지 정보입니다. 농지 정보. 한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농지 가격도 전부 다르고요. 비싼 땅도 있고 싼 땅도 있고요. 뭐 황토 땅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마사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농지 정보. 내가 살 곳과 농지와의 거리, 장목 정보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영농 정보에 대해서. 영농 정보 이거 참 신비롭습니다. 어떤 절기가 있습니다. 콩을 심어야 할 때가 있고 양파를 심어야 될 때가 있고 땅콩을 심어야 될 때가 있고 전부 철이 달라요. 벼를 심어야 될 때가 있고 보리를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그 절기를 벗어나면 해를 입는다든가 아니면 수확량이 떨어진다든가 신비롭게 절기가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려왔다. 나는 뭘 하느냐? 양파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주를 언제 하느냐? 5월 달에 한다. 5월 달에 이주하는데 양파를 심을 수 있습니까? 그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이런 장목과 영농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 건데요. 자, 다음에는 귀농기촌 과연 어디? 지역입니다. 지역 선정입니다. 두 번째. 자, 귀농기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역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은 산간 지역도 있고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역마다 그런 특징이 또 다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순창이나 진안이나 장수나 쪽은 이제 산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들 가시죠. 부산이나 부안이나 고창이나 이쪽은 이제 해안,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바다를 좋아합니다. 또 드넓은 들을 좋아하시는, 확 트인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김제 지역이나 부안의 동부 지역이나 이쪽은 또 거의 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물론 김제에서도 이제 금산사라든가 저런 산도 있지만 주로 들이 넓은 지역이죠. 어느 지역으로 내가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현지도 탐방하면서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음 8회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 중에 더 의심나시는 사항이나 좀 더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